타격이 신 아데사냐를 KO시킨 유일한 파이터 알렉스 페레이라. 두 사람은 킥복서 시절부터 인간 상성이라 평가받을 만큼 아데사냐는 이상할 정도로 유독 페레이라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UFC에 넘어와서도 서로 사이좋게 KO를 주고받았을 만큼 격투계 역대급 라이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는 87년생으로 파이터로서는 절대 젊은 나이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건드리기만 해도 영혼이 탈출하는 불합리한 왼손, 멘탈을 털어버리는 스텔스 카프킥, 킥복싱 챔피언을 넘어 UFC를 제패한 알렉스 페레이라의 고공행진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3번, 유리 프로아치카를 2번이나 격파한 페레이라는 이제 존 존스가 있는 헤비급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페레이라에게도 지구상에 딱 한 명의 천적이 있었으니 바로 페레이라 커리어를 통틀어 상대 전적이 앞서는 유일한 파이터 저스틴 윌니스입니다. 페레이라가 아데사냐를 따라 MMA에 도전했듯이 킥복싱에서 종합으로 넘어온 윌니스는 페레이라의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선수인데요. 과연 페레이라를 KO시킨 이 괴물 같은 선수는 누구일지, 두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2012년 11월 쇼타임 58kg급 타이틀 매치가 열립니다. 17승 1무 2패 저스틴 윌리스와 24승 2패 알렉스 페레이라의 대결. 야, 지금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또 12년 전의 페레이라는 기술이 무르익지 않아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윌리스가 로우킥을 노려보는 가운데 자유로운 스타일의 페레이라는 공격에 치중합니다. 정석적으로 가드를 닫고 있는 윌리스, 두터운 커버링을 토대로 다리부터 공략합니다. 킬러 본능은 살아있지만 임팩트는 없는 페레이라. 신인 시절 그는 유연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커버링을 사정없이 두들겨보지만 투자에 비해 이득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반면 확실할 때만 파워샷을 시도하면서 체력을 보존하는 윌리스. 레프트만큼은 위력적인 페레이라. 무게중심을 당겨 펀치력을 올립니다. 하나씩 잘라먹는 윌리스. 앞손이 떨어지자 라이트를 발사하고 볼륨 타격을 견고하게 받아내며 압박 강도를 높입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로킥 데미지가 축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격에만 집중합니다. 셋업 없이 거칠게 쏟아내는 페레이라.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보지만 마지막엔 로킥으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셋업을 섞어주는 페레이라. 모션으로 타이밍을 속인 다음 한 템포 늦게 휘두르고 이게 클린 히트로 들어가지만 오히려 쌓여가던 데미지에 자신이 먼저 쓰러집니다. 다행히 슬립으로 인정됐으나 다리가 정상이 아닌 페레이라. 집요하게 물어뜯는 윌리스. 비슷한 전적끼리 시합인데도 노련미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로우킥 방어가 되지 않는 페레이라. 킥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전진 타격을 시도하고 투우사처럼 받아먹던 윌리스가 어려운 타이밍에 바디샷을 터뜨립니다. 고통으로 인해 대굴대굴 구를 만큼 처참하게 쓰러진 페레이라. 야, 지금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경기는 재개되고 때마침 조명이 꺼져버린 이때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조명이 수습되는 동안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렇게 겨우 살아난 페레이라가 바디샷을 버텨내지만 로우킥 한 방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극한에 다다른 페레이라의 타격을 생각하면 전체적인 기본기부터 운영법까지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페레이라는 21살 때부터 킥복싱을 시작했고 웬만한 경기들을 일방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수세에 몰리는 경험 자체가 적었는데요. 그런 페레이라를 상대로 받아먹는 운영을 들고 나온 윌리스는 보다 단단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2차전을 치를 때까지 비슷한 행보를 걷게 됩니다. 글로리에 입성한 윌리스는 괴물 중의 괴물 아르템 레빈에게 판정 패배를 당하지만 경험을 쌓을수록 복싱 기술이 강화되면서 보다 화려한 스타일로 변모합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리에 등장한 페레이라는 2013년에 4경기, 2014년에는 6경기를 소화하고 기존의 볼륨 타격에서 카운터 위주로 스타일을 변화하는데요. 페레이라 역시 아르템 레빈의 벽을 넘지 못하지만 불안하던 디펜스를 어느 정도 보완합니다. 그렇게 2015년 4월, 2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선수. 과연 페레이라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1차전에서 로우킥에 당했던 페레이라가 전진 대신 거리 싸움을 시도합니다. 기선을 제압하는 윌리스, 기가 막힌 카운터로 다운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1차전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시작되는데요. 핸드스피드를 앞세워 압박을 들고 나온 윌리스는 아직도 불안한 페레이라의 수비를 겨냥하고 백스텝으로 끌어들이던 페레이라는 신장차를 살려 니킥으로 대항합니다.
지난 경기에 비해 임팩트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페레이라. 하나씩 얹힐 때마다 전신이 휘청이고 보다 간결해진 왼손으로 마침표를 찍어주면서 빼앗긴 점수를 초고속으로 따라갑니다. 이에 승리의 열쇠였던 바디를 위주로 압박해 들어가는 윌리스. 화려한 펀치 연타. 프로복싱 선수 못지않게 정신없이 두들깁니다. 1차전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탈바꿈한 두 선수. 단타 위주인 페레이라가 포켓에서 어려움을 드러내고 따라갔던 점수차가 또다시 벌어집니다. 2라운드에 들어서자 페레이라가 기어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니킥으로 가드를 부셔버리는 페레이라. 펀치 맞불 대신 계속해서 니킥을 선택하는 페레이라. 반면 체력을 끌어쓴 윌리스는 수비에 돌입하고 레프트 바디와 로킥 연계를 위주로 1차전의 악몽을 되살려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식이 아니라 최단 거리로 올리기 위해 발목 측면을 사용하는 페레이라. 그만큼 2년 동안 몰라보게 발전한 페레이라. 로킥 대처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대신 똑같이 휘둘러 보는데요. 그러나 급격한 체력 저하가 발생하면서 턴이 윌리스에게 넘어갑니다. 앞면으로 반응 유도하고 바디샷! 왼손으로 가드 걷어내며 스트레이트! 임팩트 넘치는 투쓰리 등 복싱이 너무나도 뛰어난 윌리스. 흐름을 잡지 못하는 페레이라. 복부 데미지로 호흡이 떨어지고 답답하던 상황에서 뒤돌려 차기가 들어가지만 양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페레이라가 역전을 위해 승부수를 띄웁니다. 스트레이트를 위주로 파고드는 페레이라. 이에 카운터로 대항하지만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둔탁하게 꽂히는 원투. 사각 선점과 하이킥까지 세련된 테크닉을 구사하는데요. 컨비네이션 이후 반격에 대비하고 복부 니킥으로 리듬을 끊어줍니다. 이런 흐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을 잡아야 하지만 압박에 실패하는 윌리스. 모든 공격이 진짜였던 1차전과는 달리 가짜로 신경을 교란하고 잊을만 하면 날아오는 니킥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1, 2라운드를 내줬다는 가정하에 승리를 위해서는 다운이 필요한데요. 그러던 이때 밸런스 붕괴 이후 레프트가 들어가면서 단비 같은 다운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윌리스는 가진 모든 무기를 꺼내듭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체력을 쏟아내는 윌리스는 유리한 그림을 만들었던 압박하는 구도에서 리드미컬한 연타를 터뜨립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치고받는 두 선수. 공격 턴이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요. 펀치에서는 윌리스가, 발차기와 니킥은 페레이라가 앞선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저스틴 윌리스의 승리가 선언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이었던 1차전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연출한 끝에 페레이라를 2번이나 눌러버린 윌리스. 이후 그는 사이먼 마커스와 조 실링에게 패배하지만 두 선수 모두에게 복수하면서 글로리 미들급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전성기를 맞이한 윌리스는 커리어의 방점을 찍는 짜릿한 승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킥복싱 7연승, MMA 9연승 중이던 이스라엘 아데사냐마저 잡아내고 미들급 타이틀을 수성합니다. 자, 그러나 윌리스의 시대는 여기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는 1승 1패를 기록 중인 사이먼 마커스와 3차전을 치르지만 스플릿 판정으로 타이틀을 빼앗기고 그 뒤 유스리 벨가루이에게 닥터스탑 KO패, 사이먼 마커스에게 또다시 패배하면서 순식간에 3연패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윌리스의 명성은 알렉스 페레이라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데요. 윌리스전 패배 이후 각성 모드로 들어간 페레이라는 아데사냐만 2번이나 잡아낸 뒤 윌리스에게 챔피언 벨트를 가져온 사이먼 마커스를 격파하고 이후 유스리 벨가루이를 2번, 사이먼 마커스를 또다시 꺾어내면서 미들급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두 사람은 4년 만에 3차전을 치릅니다. 그동안 약점 보완은 물론 공격력을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린 페레이라는 0대2라는 상대 전적이 무색하게 샌드백처럼 두들겨버립니다. 눈빛부터 몸집까지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난 페레이라는 지난 패배가 의미가 없을 만큼 위압적인 승리를 거두는데요. 마치 철근 같은 하이킥으로 살벌하게 쓰러뜨린 다음 아직 정신이 남아있던 윌리스를 사정없이 보내버립니다. 이리하여 7년 동안의 악연을 청산하고 라이벌리에 매듭을 지은 페레이라. 이후 라이트 헤비급까지 재패하고 UFC로 입성한 그는 아데사냐와의 4차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내면서 킥복싱 2체급 챔피언, UFC 2체급 챔피언이라는 어쩌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대기록을 수립합니다. 현재 모든 체급을 통틀어 최고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페레이라는 역사상 아무도 해내지 못한 새 체급 챔피언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코너 맥그리거의 실망스러운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금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페레이라를 각성시킨 주인공 저스틴 윌리스는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는 랭킹 2위 도노반 위세에게 한계를 드러내고 이어지는 경기마저 또다시 패배하면서 최근 전적 1승 6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킥복싱 커리어를 마치죠. 그렇게 윌리스의 격투 인생은 끝나는 듯 보였으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마치 페레이라가 아데사냐를 따라 MMA 전향을 결심했듯이 윌리스 역시 페레이라를 따라 MMA 도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데뷔전에 오른 윌리스는 1년도 안 되는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막힌 승리를 거둡니다. 태클 방어는 물론 역으로 테이크다운에 성공한 윌리스는 12년간의 킥복싱 커리어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윌리스는 초보라고는 보이지 않을 만큼 어엿한 MMA 선수로 거듭납니다. 이미 킥복싱 시절부터 발차기를 위한 뒷중심 스탠스보다 상체가 말린 복싱 스타일을 선호했던 그는 타격뿐만 아니라 태클 디펜스에 엄청난 재능을 드러내면서 아예 그라운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주짓수는 단기간에 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레슬링 재능은 훌륭한 양분이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테이크다운을 원천봉쇄한 윌리스는 침착한 운영으로 2연승을 따냅니다. 심지어 UFC에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중인 아데사냐와 페레이라를 잡아낸 특별한 이력이 있는 만큼 지금의 기세를 유지한다면 UFC 입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윌리스. 그는 얀 블라우비치와 드리커스 뒤플래시를 배출해낸 KSW로 진출하고 3승 무패의 상대를 전방위로 압도합니다. 그렇게 90% 이상 승기를 잡아가던 윌리스는 마치 운명의 여신의 장난 같은 황당한 일을 겪는데요. 미끄러지면서 땅을 짚는 도중 손가락이 부러지는 바람에 듣도 보도 못한 TKO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윌리스의 UFC 진출은 사실상 여기서 마감됩니다. 그동안의 디펜스가 무색하게 그라운드로 끌려간 윌리스는 레슬러에게 잡아먹히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패배하고 그나마 할만한 상대로 보였던 40살의 노장에게도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는 MMA 초보자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3연패에 빠져버린 윌리스는 23년 3월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페레이라와 싸울 일은 없기 때문에 킥복싱과 MMA를 통틀어 페레이라를 2번이나 꺾은 유일한 선수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